저희가 이제 4주차 들어갔습니다. 4주차. 그래서 이제 절반을 지났죠. 그동안 저희가 한 것들 빠르게 리뷰해 드리고 오늘 시각화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2시간씩 해가지고 2주 만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늘어지고 제가 또 좀 바빠졌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시간씩 해가지고 4차 시를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쭉 한번 리뷰해드리고 다음 시간 시각화는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해봤기 때문에 도형 색깔칠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다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만든다는 거는 트레이싱지를 만들고 거기에 폴리곤을 만들고 아니면 포인트를 만들고 하나는 라인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레이어를 만들고 도형을 그리면 된다.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만들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집 모드를 작업을 해서 그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작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CAD에서 도면을 작성을 하고 또 하게 되면은 뭐 지적 정도 수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적을 뭐 분할이라든가 합필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지 주로 이렇게 건물을 그린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하게 되면은 뭐 조사하는 거 포인트로 지점을 떨어뜨릴 때 편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주로 많이 하는 작업들은 아니면은 우리가 지적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입력하는 거 편집 모드에서 입력하는 거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시게 될 거예요. 다들 이렇게 뭐 포인트도 주시고 작업하셨어요. 이런 포인트 주는 거는 오늘 실습 때 할 거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라인을 폴리곤으로 바꾸는 거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드시겠죠? 크리에이트 레이어. 그래서 뉴 쉐이프 파일 레이어 하시고 파일 네임 다 라인 투 폴리곤을 하겠습니다. 라인 투 폴리곤. 그래서 도형 타입을 뭘로 할 건지 라인을 그릴 거니까 라인 스트링으로 하셔야겠죠. 라인 스트링을 하셔가지고 좌표계가 경위도 좌표계 4316은 경위도 좌표 그랬어요. 구형 좌표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느낌표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수형 좌표계가 5181, 5186, 5181로 할게요. 5181. 5181은 중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81로 해서 필드를 지금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다 작업하신 다음에 필드 리스트를 만들면 되겠죠. 컬럼 만드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게요. 그럼 빈 트레이싱지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라인을 그리려면은 라인 스트링 클릭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꼭지는 닫혀야 돼요. 여기가 교차하든지 닫혀야지 해압이 되는 거죠. 이게 터져 있으면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터져 있으면 이거는 폴리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프로세싱 툴박스에서 폴리고나이즈 하셔서 라인 투 폴리곤 이거를 폴리곤으로 하겠다. 여기는 안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성격 자체가 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하시면은 폴리곤으로, 여기는 터져 있으니까는 폴리곤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얘는 닫혀 있으니까 얘는 폴리곤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메모리 표시가 있는 거는 임시 파일인 거죠. 저희가 아까 만들 때 폴리고나이즈에서 크리에이트 템포러리 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얘는 임시 파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러죠. 폴리곤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폴리곤 쉐입해서 저장 오케이 하면 폴리곤 레이어가 만들어졌겠죠. 되셨나요? 민정님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했던 거는 뭐였었죠? 첫날 했던 거는 빠르게 3주 과정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날 했던 건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여기서 쉐입 확장자를 끌어다 오면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은 여기 브라우저에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고 텍스트 데이터, CSV 데이터는 어떻게 갖고 오죠? 콤마를 클릭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들어오는 오는데 얘 속성 값이 이렇게 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콤마를 이용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CSV 클릭하셔서 서울 구별 인구 열기 하셔서 XY 좌표가 없기 때문에 얘는 포인트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노 지오메트리 체크를 하시고 폰트가 깨졌으면은 여기 인코딩을 윈도우 949나 UTF-8, MS 949 이렇게 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은 폰트가 제대로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add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속성 보는 건 F6 눌러주시면 이렇게 속성 테이블이 뜹니다. 단축키.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불러오는 거 첫날 했었고, 그 다음에 좌표계가 있었는데, 좌표계는 이런 거였죠. 이게 프로젝트 좌표계. 우리가 배경 지도를 처음 항상 깔아주잖아요. 오픈 스트리트 맵 깔아주시게 되면은 처음 불러온 데이터에 의해서 좌표계가 정해집니다. 프로젝트 좌표계는 얘는 EPSG3857이라는 좌표계로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 불러와 보면은 행정경계 여기에 시군구 5181 불러와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줌투 레이어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얘는 좌표계가 뭐예요? 속성에 가서 보시면은 EPSG 5181이라는 좌표계지만은 EPSG 3857로 투영이 돼서 표현을 해준다.
왜냐하면 좌표계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일일이 수정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좌표계로 변환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좌표로 바꾸고 싶다. 시공구 5181을 만약 5186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세이브 피처 에즈에서 얘를 시공구 5186으로 바꿔볼게요. 5186 6 치시고 이제 CRS를 5186을 선택하시면 돼요. EPSG 5186 여기 지도 부분 눌러셔가지고 필터에서 5186 치면은 여기 안 나타나시면은 여기 프로젝트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186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5186 좌표계예요. 속성을 보시면은 어, 5186 더 해석도 안 되죠. 5186 하시고 여기서 5186으로 고쳐서 오케이. 그래서 속성을 보시면은 네, 5186으로 바뀌죠. 이렇게 쉽게 익스포트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제일 빠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좌표계.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속성 편집하는 거 했었죠. 이거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 객체를 선택하는 거는 이 선택 도구를 이용하시면 돼요.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서 객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선택이 안 되죠, 지금. 왜 안 돼요? 여기에 선택된 게 5181로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5186이잖아요. 5186이 선택이 돼 있고 선택 툴로 클릭을 하면은 선택이 돼요. 만약 이걸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편집 모드로 고쳐야겠죠. 편집 모드로 고쳐서 딜리트 하면은 이거 삭제하겠냐, 삭제. 이런 식으로 빵꾸가 뽕 나죠. 그래서 저장을 해버리면은 빵꾸 난 채로 되니까는 저장을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편집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건 한번 쭉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지. 선택된 거 해제하는 거는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디셀렉트 클릭을 하시면은 해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3주 동안 했던 것들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압축해서 했으니까는 각자 해보셔야 돼요. 진짜. 오늘 시각화 할 겁니다. 시각화.
시각화를 하기 전에 일단 스케일에 대해서 저희가 척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척도는 통계학하신 친구도 있는데 질적 척도가 있고 양적 척도가 있어요. 두 개로 범주형이라고도 하고 뭐 서열 척도 뭐 그런 식. 서열이 아니라 양적 척도가 있어요. 뭐예요? 질적 척도는 이름이죠. 빨주, 노처, 남자, 여자. 양적 척도는 그냥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들을 양적 척도라고 해요. 163cm, 뭐 90점, 85점. 그럼 서울시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그럼 서울시는 뭐가 돼요? 질적 척도가 되겠고 인구 수는 양적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면목 척도, 뭐 순위 척도, 뭐 순위 척도는 그저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순위 척도가 될 거고 면목 척도는 이름이죠, 이름. 이런 뭐 눈 색깔 뭐 그런 식으로 뭐 있는데 양적 척도는 구간을 나눌 수 있거나 비율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들 양적 척도라고 그래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제 실습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스타일링을 위해서 우리는 F7을 누르실 겁니다. F7 누르셔가지고 QGIS에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링을 펴주세요. 그래서 F7 이런 식으로 F7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페인트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우측에 프로세싱 툴박스 옆에 이렇게 붙으실 거예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건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건물이 어디 있을까요? PT2에 있나요? 건물 GPKG. 여기서 아파트 PT2에 보시면은 중간에 건물 GPKG라고 있어요. 이거를 다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아파트만 선택해서 갖고 오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건물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연립주택. 어떻게 해요? 우측에 이거를 컬러를 누르셔가지고 색상환해서 빨간색 쪽에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아파트는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노란색. 어떻게 해요? 똑같이 컬러를 클릭을 하시고 노란색 쪽에 놓고 쭉 노란색을 찾으면 되겠죠. 어플라이. 쉽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좀 다양한 옵션을 저희가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 큰 거는 이 필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인 조정 뭐 선 굵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심플 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필 밑에 심플 필 여기서 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선 색깔을 그럼 스트로크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 굵기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아니면은 선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 스타일을 어떻게 해요? 솔리드 라인이 있던 것을 클릭을 하셔 가지고 노 라인으로 고치시면 되겠죠. 건물 색깔을 보통 많이 하는 거는 회색 많이 쓰죠. 회색. 색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건물들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연립주택도 한번 건물 외곽을 없애볼까요? 외곽선? 아니면은 건물 안에를 없애볼까요? 또 솔리드를 노 브러쉬로 하시면 돼요. 선택을. 아니다. 지금 건물이 아파트가 되어 있잖아요. 연립주택을 선택을 하시고 심플 필에서 솔리드를 노 브러쉬로 하시면은 밑에가 투명한 외곽선만 나타나게 돼요. 지금 배경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배경을 깔아볼까요?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정확한 색상을 넣고 싶으면은 보통 우리가 RGB 컬러라고 그러죠. 뭐 255, 255 빵 뭐 그런 식으로 정확한 색상 코드가 있기 때문에 색상 코드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은 255, 255 빵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색깔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헥스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헥사 코드를 치시면은 뭐 빨간색, 노란색 그런 색깔들에 대한 이 6자리, 8자리인가요? 코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를 넣으시면은 정확한 컬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실습 파일에서 그린벨트 GPKG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GPKG 이거를 다 버리시고 배경을 하나 깔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GPKG 어딨죠? 여기 파트 2에 그린벨트 GPKG 불러오고 다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는 거는 줌 트레이어 제가 왔어요. 이거를 그린벨트를 빗금으로 저희가 한번 바꿔볼 거예요. 빗금으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선 경기도부터 바꿔보겠습니다. 경기도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야지 얘가 내가 선택됐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심플 필을 선택을 하시고 이 심볼 레이어 타입을 라인 패턴 필로 바꿔줄 겁니다. 라인 패턴 필.
그 다음에 간격을 5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촘촘하게 1.5로 저장을 해줬어요. 잘 안 보이죠? 바닥에 깔려서. 이렇게 아까는 5였잖아요. 5일 때는 좀 넓었는데 이건 1.5로 줄여줬어요. 1.5 촘촘하게 바꿔주고 라인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라인 색상을 파란색으로. 여기서는 RGB 컬러 색상을 알려줬어요. 0, 2, 5, 빵. RGB 0, 2, 5, 5, 빵. 그래서 녹색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보니까는 외곽선이 없잖아요. 외곽선이 없으니까 잘 안 보여요. 외곽선을 추가해 주려면은 Add Symbol Layer라고 있습니다. Add Symbol Layer 우측에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고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 필에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Add Symbol Layer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얘를 채운 걸 없애주면 되겠죠. 노 브러쉬 외곽선이 추가가 됐어요. 이 색상도 마찬가지로 연두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를 0, 2, 5, 5, 빵. 녹화를 안 눌렀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되셨죠. 필에서 이거 플러스를 눌러주면 심플 필이 하나 더 생겨요. 그거를 노 브러쉬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도 똑같이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 이걸 번거롭잖아요. 똑같이 하려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없는데 이 경기도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심볼러지 가시면은 레이어 프로퍼티 속성 가셔가지고 심볼러지 가셔서 스타일에 보시면은 세이브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저장하지 말고 복사를 복사. 여기서 여기서 스클릭 카피 스타일 올 스타일 카테고리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스타일 우클릭하셔서 페이스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안 해도 스타일이 복사가 됐죠. 서울 쪽. 아까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다른 데도 똑같이 쓰실 때는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세이브 스타일 하셔가지고 경로 뒤에 아웃풋 지오 데이터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식으로 쳐서 OK 하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 범례가 저장이 된 거죠. 그럴 때 다시 불러와서 이거를 적용을 하실 때는 그래서 스타일을 불러와서 하시면 돼요. 개발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때 많이 쓰겠죠.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똑같은 다른 레이어에 적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저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심벌러지에서 스타일에서 세이브 스타일 하셔가지고 우리 토지원 계획 같은 것들은 스타일 적용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벡터 레이어 스타일링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했는데 이 레이어 스타일을 저장을 하실 때는 아까처럼 스타일 프로퍼티에서 저장을 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그다음 서울 읍면동 쉐입을 불러와 볼게요. 서울 읍면동 쉐입. 서울 읍면동 쉐입. 이거를 속성을 보실까요? 속성 F6 동 이름이 있고 자치구가 있어요. 그를 뭘 해볼 거냐면은 카테고라이즈 범례를 줘볼 거예요. 구별로. 그러면은 서울 읍면동이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레이어 스타일링 보시면은 싱글 심볼을 카테고라이즈드 범주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범주형으로 선택을 해줘요. 다 없어졌죠. 왜냐? 우리가 어떤 걸 표현을 해줄지 선택을 안 해줬어. 그래. 그래서 우리 자치구 선택을 해서 그래도 안 나타났어요. 왜냐? 하단에 클래시파이를 안 눌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선택을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구별로 나타났어요. 서울 읍면동은 PT2에 있습니다. PT2에 서울 읍면동 쉐입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주었어요. 여기 있는 색깔들을 일일이 다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다른 색깔로 임의로 수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면적은 뭘로 해야 될까요? 면적은 범례를 이 카테고라이즈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수하게 많은 게 나오겠죠. 이 각각이 다 범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듀에이트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명목 척도냐 연속형 데이터냐를 따라가지고 범례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그래듀에이트 하겠습니다. 면적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면적. 그럼 밸류는 뭘 선택을 해줘요? 에어리어. 그래서 클래시파이 이퀄 카운트가 아니라 이퀄 인터벌로 해볼게요. 이퀄 인터벌.
그랬더니 이퀄 인터벌은 뭐예요? 등간격으로 나눠주는 거죠. 0부터 5, 5부터 10, 10부터 15, 15부터 20, 뭐 이런 식으로 등간격으로 나눠줬을 때 이퀄 인터벌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됐더니 대부분의 동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면적이 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히스토그램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클래스 옆에 보면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로드 밸류,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이 앞쪽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몇 개 없는데 이런 극단값들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동들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해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다른 걸로 해줄 거예요. 여기쯤에 하나 더 들어가서 구간을 구해주면은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를 많이 쓰는 게 내추럴 브레이크 많이 씁니다. 내추럴 브레이크. 아까랑 좀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보시면은 아까 여기 있던 거를 하나 더 나눠준 거죠. 하나 더 나눠줘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는 거에 대한 방법은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고, 또 등간격 많이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추럴 브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최적화해서 구간을 나눠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동일 개수도 잘 안 쓰고, 이 프리티 브레이크는 뭐냐면은 딱 정돈되는 거죠. 5, 10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게끔 구간을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수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값을 직접 고치시면 돼요. 여기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우리 뭐 표고 분석 같은 거 높이 할 때 0부터 뭐 50m, 50부터 100, 100부터 150 이런 걸 할 때는 직접 넣어서 0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고, 클래스 숫자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5개인데 이걸 한 7개 정도로 하겠다. 그래서 구간을 더 나눠주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티 브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돈해 주죠. 끝에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 어떤 걸 보여줄 건지 목적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D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 3D는 아니고 입체적으로 표현만 한 거예요. 2.5D를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건물 GPKG에서 아파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파트 줌투 레이어, 다른 레이어를 꺼보고 되어 있죠. 아파트를 2.5D 범위를 주기 위해서 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2.5D 선택을 하고 높이 필드를 정해 주셔야 돼요. 높이 값을. 여기서는 저희가 하이트라는 필드를 만들었어요.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선택을 하시면은 이 하이트 높이에 따라서 건물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연립주택 비교를 해볼까요?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한번 2.5D 한번 줘 보실게요. 2.5D, 2.5D. 이것도 높이를 뭘로요? 하이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높이에 따라서 건물을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3D가 아니기 때문에 2.5D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포인트 스타일, 포인트 스타일. N3P 이거 하지 말고 스타벅스로 할게. 스타벅스가 어딨냐 하면은 이 커피숍 있죠. 커피숍 서울 스타벅스. PT2에 있습니다. PT2에 보시면은 밑에 커피숍 GPKG가 있고 그 안에 스타벅스 있어요. 이걸 끌어올게요. 그래서 빠르게 레이어를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줌 트레이어. 서울 읍면동 경계를 한번 서울 구경계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서울 구경계. 서울 구경계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PT2에 보시면은 서울구 GPKG 있어요.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딱 갖고 왔어요. 네, 가려서 안 보이죠? 그 면을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심플 필에서 솔리드를 노브러시. 그리고 선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하면 좀 더 잘 보일까요? 선 굵기를 빨간색으로 해줬어요. 굵기를 조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스타일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 포인트 스타일은 어떻게 바꿔줘요?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크기도 줄여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거는 이 심플 마커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양한 아이콘은 SVG 마커라고 있습니다. 여기 심벌 레이어 타입을 SVG 마커. 클릭을 하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여기서 뭐 커피숍 같이 생긴 거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뭐 이런 거. 네, 커피숍. 크기도 좀 키워볼게요. 스트로크 위드가 됐네요. 사이즈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스타벅스는 녹색이죠. 녹색. 진한 녹색으로 정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스타일을 SVG 마커 한 단계 밑에서 SVG 마커 선택하셔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들을 골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스타벅스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야 돼요. 밀도 맵으로 많이 쓰시게 되는 거죠. 저는 히트맵이 있습니다. 히트맵. 싱글 심벌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히트맵 클릭.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스타일이 아니죠. 이걸 그래서 조금 디자인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우측에 보시면은 폴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많이 쓰는 게 스펙트럴 많이 씁니다. 스펙트럴 많이 쓰고 그랬더니 여기를 많이 밀집한 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고 싶어요. 많이 밀집된 데를 빨간색으로 하고 없는 데는 파란색으로. 저는 인버터를 해주면 되겠죠. 이 색상표에서 우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인버트 컬러 램프 클릭을 하셔요. 그렇게 됐는데 안 보이죠? 밑에가 바닥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클릭 그러면 이렇게 컬러 램프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기도 투명도를 제일 끝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그래서 OK.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스타벅스 레이어도 같이 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스타벅스 레이어를 불러오면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네요, 스타벅스가. 이쪽 명동에 많이 있네요. 명동, 그리고 강남. 그쵸? 그럼 이디야 한번 해보실래요? 이디야. 이디야를 한번 밀도맵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실게요. 이디야. 들어와야죠. 이디야를 불러보고 색상을 바꾸려면 여기서 뭐 하시면 되죠. 이디야는 색. 얘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밀도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디야 선택이 되어 있고 이걸 히트맵 해주고 색상을 바꿔줘야죠. 스펙트럴로 해주고 밀집된 데를 빨간색으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우클릭 하셔서 인버트 컬러 램프 바닥이 안 보이니까는 투명도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좌클릭 하셔서 투명도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어때요? 이디야는 이런데 분포되어 있고 스타벅스는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주로 밀집되어 있더라. 그 스타벅스가 있는데 이디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디야는 서울 전국구더라. 이런 식으로 분포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밀도맵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쭉쭉쭉 나갑니다. 쭉쭉쭉. 아까 폴리곤 시각화 했고 그다음에 포인트 열지도 만들었어요. 열지도 이거 보시고 자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레스터 데이터 스타일링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DM 데이터를 불러오실 건데 37705 이미지 어디 있냐면은 PT2에 보시면은 있죠. 여기 D080 공개 DEM 37705 이거 끌어올게요.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벡터랑 레스터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레스터 데이터입니다. 레스터. 이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게 셀이 있어요. 셀. 그죠? 격자가 보이시죠? 이 격자가 길이를 재보면은 90m예요. 그죠? 90m. 셀이 90 바이 90의 셀에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면은 94.03838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옆에 거는 89.1788, 그 옆에 거는 68.29559. 이게 뭐냐면은 90 바이 90의 평균 높이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 이 각 셀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타낸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표고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고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싱글 밴드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보이고 있죠. 이거를 칼라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싱글 밴드 수도 컬러를 선택하시면 돼요. 싱글 밴드 그레이였던 거를 싱글 밴드 수도 컬러. 유사 색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흑백인 데이터들을 이 음영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의 색상을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상사진이라든가 금성사진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유사 색상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다 흑백 사진이지만은 그 컬러 램프를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뭐 빨간색 같은 거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가 원하는 색상이 있으면 그런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우클릭 색상 램프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뉴 컬러 램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가 뜨는데 여기서 카탈로그 CPT CT라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OK를 하시면은 어떤 많이 쓰는 컬러 램프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어떤 거 많이 쓰냐면은 토포그래피, 엘리베이션 데이터를 쓰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표고에서 쓰는 컬러들, 엘리베이션이나 뭐 이런 DM 이런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표고를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트 유니크 밸류는 뭐냐면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레스터 분석 쪽 가면은 이 코드를 다 레스터를 변화를 하게 되면 1, 2, 3, 4 그렇게 고정된 값들을 넣게 돼요.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유니크 밸류를 선택하시면은 그 컬러에 맞게끔 색상을 내줘요. 근데 이 DM에서 이 유니크 밸류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90배 각각 다 다른 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겠죠.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힐 쉐이드 있습니다. 힐 쉐이드는 뭐냐? 음영 기복도예요. 이렇게 DM에서 힐 쉐이드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영 기복도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음영 기복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Z 팩터, Z 값을 조금 더 한 2배 정도 줍니다. 2배 정도. 왜냐면은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Z 값을 한 2 정도 주게 돼요. 그래서 태양각은 315도에서 태양이 비춥니다. 315도 태양이 비추는 그림자를 나타낸 게 이 음영 기복도예요. 확대해 보니까 여기가 깨지잖아요. 이거 깨지는 거는 이 리샘플링에서 이거를 바이리니어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깨지는 게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어디다 쓸까요? 음영 기복도 들었는데 순서를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37705를 블렌딩 모드가 있어요. 중간에 이거를 멀티플라이 곱셈이죠. 곱셈 해주면은 이 밑에 레이어랑 위에 레이어를 융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좀 더 입체감이 있겠죠. 지역을 나타낼 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지도 같아요. 등산로 그죠? 등산 지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간단하게 하시려면은 이 37705에 중간에 보시면은 투명도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게 투명하게 줘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조금 흐릿하죠. 이렇게 하셔서 배경지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등고선은 이 DM에서 등고선을 만들어줘요. 콘타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물어보신 3차원을 어떻게 하느냐. QGIS에서도 기능이 있는데 조금 잘 버그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 플러그인 하나 설치를 하실게요. 플러그인 뭐가 있냐면은 QGIS2 3JS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게요. 버리시고 플러그인 QGIS QGIS2 3 QGIS2
이거 설치를 하실게요. Reinstall 플러그인 해볼까요? 설치가 됐습니다. 실습 데이터는 이서진 씨가 메일로 보내줬죠. 3D 맵앱스. (3D) 맵 여기에 다 있어요. DM 데이터 DM-1 SDAT 불러오고 건물 GPKG 이렇게 불러올게요. 그리고 오픈 스테이트 맵 이렇게. 이건 DM을 좀 잘랐어요. DM이 너무 크고 아까 3770은 너무 크고 그래서 이 건물이 조그맣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DM을 조금 잘랐어요. 이만큼. 그죠? 이제 웹에 보시면은 QGIS2 3JS 익스포터라고 있습니다. 익스포터. 웹에 보시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창이 하나가 뜨죠. 여기서 DM-1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화면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나타났죠. 왜 그래요? DM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줌인, 줌아웃, 휠 버튼 가지고 대축소를 할 수가 있죠. 또 좌클릭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회전도 돼요. 우클릭은 이동이에요. 좌클릭은 회전.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건물을 올릴 거죠. 건물 아파트 체크를 하고 우클릭 하시면은 프로퍼티 선택을 하실게요. 선택하셔서 타입은 지금 폴리곤인데 이거를 돌출시킬 거기 때문에 이 폴리곤을 익스트루드 해주실 겁니다.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Z 그 높이 값을 어딜 기준으로 할 거냐. 절대좌표는 해발 기준이에요. 우리는 DM이 울퉁불퉁하니까는 이 DM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건물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DM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는 하이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트. 다 선택이 됐으면 OK. 이렇게 심플하게 조감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가 지금 울퉁불퉁 떠 있으니까는 이거를 좀 마감 처리를 해줄게요. 마감 처리는 여기
DM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에서 빌드 사이드 하시면 돼요. 여기 메인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덜 탭이 있는데 여기서 빌드를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옆에 사이드를 쳐줍니다. 그럼 연립주택 한번 올려볼까요? 연립주택 각자 한번 연립주택 어떻게 올려요? 체크하고 속성에서 폴리건이 아니라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BM에서 하이트 선택을 해서 오케이 해주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간단하게 3차원을 시각화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뭐 위성사진을 넣으면 좀 더 그럴듯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각화 빠르게 살펴봤고요. 과제는 아까 했던 거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미동 지적기본도 데이터를 불러오시면은 구미동 지적기본도가 어디 있을까요? 구미동 지적기본도 이거를 불러오셔서 속성을 한번 보시면은 뭐 지목으로 시각화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포제스 있네 포제스 이 소유 구분으로 시각화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면적을 가지고 하셔도 되시고 너무 편하신 걸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동 지적 기본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저는 2시간씩 하려고 그래요. 2시간씩 해가지고 2주에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업무가 바빠서 매주 수요일을 빼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2시간, 그 다음 주 2시간 해서 남은 시간들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보다는 데이터 직접 분석하고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 데이터 불러오고 편집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면 한두 시간이면은 쭉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셔야지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어디가 안 되는지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알려드리니까는 직접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5분 있다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불러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진을 불러온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말고?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지오 레퍼런스라고 있어요. 지오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 지도도 있고 현재 지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네,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좌표가 있으면은 올릴 수가 있는데 좌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씩 잡아 가지고 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GCP라고 하는데 그런 점들을 대응해 줘 가지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없으니까는 한번 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